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옆에 선 작은 손을 꽉 잡았다. 엄마, 저 비행기 진짜 크다. 5살 배기 아들. 러 한국 이름 민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활주로를 가리켰다. 아이의 천진난만한 목소리에 서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지난 5년 프랑스에서의 삶은 녹록지 않았다. 낯선 언어와 문화 속에서 홀로 아이를 낳고 기르며 자신의 브랜드를 일궈내기까지. 그녀를 버티게 한 것은 오직 이 작은 생명체였다. 그렇지, 민준이도 나중에 저렇게 큰 비행기 타고 또 여행 갈까, 응. 민준은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웃었다. 그 웃음은 서연의 가장 큰 보물이자 그녀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게 한 유일한 이유였다.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한 결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이곳은 그녀의 청춘과 사랑, 그리고 지독한 배신감이 모두 묻혀있는 곳이었다. 그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다짐했었지만 세계적인 코스메틱 기업인 라벨라의 아시아 총괄 디렉터로부터 온 파격적인 스카우트 제안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가 직접 만든 니치 향수 브랜드 플레르 둘룬 플로르 드 룬의 아시아 시장 론칭, 그것은 그녀의 꿈이자 아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기회였다. 입국장을 빠져나오자마자 그녀는 익숙한 공기에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모든 것이 변한 듯했지만 공기 중에 섞인 특유의 냄새는 그대로였다. 그녀는 자신을 마중 나온 벨라 코리아의 직원에게 가볍게 목례하며 민준이를 안아들었다. 이제 다시 시작이었다. 과거는 모두 파리 어딘가에 묻어두고 오직 조향사 한서연과 민준이의 엄마로서 살아갈 터였다. 같은 시각 공항 VIP 라운지 JK그룹의 총수 강지훈은 막 뉴욕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다. 그의 주변에는 감히 말을 거는 사람 하나 없이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날카롭게 재단된 검은색 슈트, 흐트러짐 없는 머리카락, 그리고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눈빛. 그는 재계의 얼음 황제로 불렸다. 지난 5년간 그는 JK그룹을 전 세계가 주목하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성공의 정점에서 그가 느끼는 것은 채워지지 않는 공허 한뿐이라는 것을. 회장님, 준비된 차량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김 비서의 정중한 목소리에 지우는 잠시 감았던 눈을 떴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그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라운지를 나섰다. 전용 출구를 향해 걷던 그의 발걸음이 순간 멈칫했다. 작은 남자아이가 가지고 놀던 로봇 장난감을 놓쳐 그의 발치로 굴러온 것이었다. 아이는 망설임 없이 아장아장 걸어와 그의 구두 앞에 쪼그려 앉아 장난감을 주었다. 평소라면 김 비서나 경호원들이 즉시 아이를 제지했겠지만 어찌된 일인지 지우는 손을 들어 그들을 막았다. 그의 시선은 아이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작고 오밀조밀한 얼굴, 그 중에서도 유독 시선을 끄는 것은 아이의 눈이었다. 자신을 꼭 닮은 짙고 깊은 눈동자. 레오 1위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익숙하면서도 심장이 멎을 듯한 목소리.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지난 5년간 그의 꿈속을 헤집어 놓았던 바로 그 얼굴. 한서연이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는 변한 것이 거의 없었다. 오히려 프랑스의 햇살과 공기가 그녀를 더욱 성숙하고 우아하게 빚어놓은 듯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그녀는 아이를 품에 황급히 안아들고 연신 고개를 숙였다. 아, 괜찮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낮고 차분했지만 그의 내면은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한서연, 그녀가 왜 여기에, 그리고
저 아이는 그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질문이 떠올랐지만 입 밖으로 나온 것은 단 한마디였다. 오랜만이군. 서연은 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아이를 안고 서둘러 몸을 돌렸다. 마치 전염병이라도 피하듯 그에게서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지우는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녀가 사라진 복도 끝을 응시하던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김비서. 네, 회장님. 방금 저 여자와 아이 알아봐. 5년 전 한국을 떠난 한서연.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지금 당장. 그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5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판도라의 상자가 예고도 없이 그의 눈앞에서 열려버렸다. 그날 밤 강지우는 자신의 집무실,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잠들지 않는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수천 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의 눈에는 그 어떤 감흥도 담겨있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일주일 전 공항에서의 만남과 한서연의 마지막 말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내 아이예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겨있던 경멸과 분노, 그리고 깊은 상처. 김 비서가 조용히 들어와 책상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다. 회장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지우는 말없이 몸을 돌려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지난 5년간 한서연의 행적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다. 파리의 작은 다락방에서 시작해 수많은 거절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만의 향수 브랜드를 론칭하고 마침내 유럽 시장에서 실력을 인정받기까지의 과정. 그녀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한눈에 보이는 기록이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아이의 아버지라는은 깨끗하게 비어 있었다. 출생 신고서 사본에도 아버지의 이름은 없었다. 아이는 어떻지? 이름은 러. 한국 이름은 한민준. 현재 강남의 한 국제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성격은 밝고 부침성이 좋다고 합니다. 특이사항은 땅콩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땅콩 알레르기. 지훈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것은 그 자신도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알레르기였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묘했다. 그는 더 이상 추측만으로 이 혼란을 견딜 수 없었다. 확신이 필요했다. 김비서. 네, 회장님.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아이의 DNA 샘플을 확보해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게 최대한 조용하고 신속하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비서는 잠시 망설였지만 지훈의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지 알기에 더 이상 묻지 않고 돌아섰다. 홀로 남은 지훈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눈을 감자 5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5년 전, 늦얼음, 아직 얼음 황제가 되기 전에 강지훈에게는 온기가 있었다. 그리고 그 온기의 중심에는 늘 한서연이 있었다. 당시 그녀는 촉망받는 조향과 학생이었고 그는 JK그룹의 경영권을 두고 힘겨운 싸움을 벌이던 젊은 이사였다. 이건 무슨 향이야. 꼭 새벽녘에 숲속을 걷는 것 같아. 서연의 작은 작업실에서 지훈은 그녀가 막 블렌딩한 시향지를 코에 대고 눈을 감았다. 시도우드와 베티버의 묵직함 위에 아침 이슬처럼 맺힌 베르가못의 상쾌함. 그 향은 지치고 날카로웠던 그의 신경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새벽의 숲. 맞아요. 지훈 씨를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서연은 그의 옆에 앉아 부드럽게 웃었다. 겉은 단단하고 강인해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고요한 휴식이 필요한 사람. 그 미소 하나면 세상의 모든 시름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에게서는 언제나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좋은 향기가 났다.
그들은 미래를 약속했고 세상에 어떤 시련이 닥쳐도 함께 이겨내리라 맹세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을 세상은 시기했다. JK그룹의 숙적이자 재계의 하이에나로 불리는 태민그룹의 최 회장이 JK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한 공격을 시작한 것이다. 그의 공격은 잔인하고 동시다발적이었다. 그는 JK그룹의 주력 사업을 흔드는 동시에 JK그룹의 핵심 원료를 공급하던 작은 연구소, 즉 서연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를 표적으로 삼았다. 서연의 아버지는 평생을 바쳐 희귀 식물에서 추출한 신소재를 연구해온 강직한 학자였다. 최 회장은 그 기술을 헐값에 빼앗기 위해 서연의 아버지에게 특허 사기라는 누명을 씌우고 회사를 부도 위기로 내몰았다. JK그룹 역시 사상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지우는 회사를 지키기 위해 밤낮을 잇고 싸웠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주가가 폭락했고 믿었던 임원들의 배신이 이어졌다. 그의 세상은 온통 전쟁터였다. 결전의 날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지훈에게는 JK그룹의 명운이 걸린 해외 계약 건으로 열흘간의 긴급 출장이 잡혔다. 그는 떠나기 전날 밤 서연을 찾아와 불안해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걱정 마. 이 일만 성공적으로 마치면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을 수 있어. 아버님의 누명도, 우리 회사의 위기도 돌아오면 우리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자. 그때까지 나만 믿고 조금만 기다려줘. 그것이 그녀가 기억하는 그의 마지막 따뜻한 모습이었다. 그가 떠난 지 닷새째 되던 날, 서연에게는 최악의 소식이 날아들었다. 아버지가 결국 부도를 막지 못하고 쓰러졌다는 것, 그리고 평생의 연구 자료를 최 회장에게 빼앗기게 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그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중요한 협상 중이라는 비서실의 답변만이 차갑게 돌아올 뿐이었다. 그녀는 절망 속에서 마지막 힘을 내어 그의 사무실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녀가 본 것은 수많은 변호사들에게 둘러싸여 핏발이 선 눈으로 작전 회의를 하고 있는 그의 냉혹한 모습이었다. 지훈 씨, 그녀의 절박한 부름에 그는 잠시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사랑하는 연인을 향한 걱정이 아닌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남자의 지독한 스트레스와 날카로운 경계심만이 가득했다. 지금은 안 돼. 서연아, 나도 지금 내 코가 석자야. 당신 일은 나중에 얘기해. 당신 일. 그의 그 한마디가 그녀의 세상에 사형 선고를 내렸다. 그에게. 아버지의 비극은 우리의 일이 아닌 당신의 일일 뿐이었다. 그는 회사를 선택했고 자신을 버렸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에 대한 모든 사랑과 믿음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그날 밤 짐을 꾸렸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프랑스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 지우는 길고 깊은 상념에서 깨어났다. 김 비서가 가져온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가 그의 손안에서 차갑게 느껴졌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A4 용지 한가운데에 찍힌 선명한 검은색 글씨가 그의 눈에 박혔다. 진자관계 확률 99.999%.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했다. 심장이 거세게 요동쳤다. 역시나 그 아이는 자신의 아들이었다. 한민준, 강민준 그의 아들. 벅찬 감정이 차오를 틈도 없이 곧바로 뜨거운 분노가 그를 덮쳤다. 감히 내 아들을 5년 동안이나 숨겨 나를 완벽하게 속이고 내 존재 자체를 지워버려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집무실을 빠져나와 주차장으로 향했다. 지금 당장 한서연을 만나야 했다. 만나서 물어야 했다. 대체 왜 그랬는지, 강지훈은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한서연이 임시로 머물고 있는 레지던스를 향해 차를 몰았다. 김 비서가 다급하게 뒤따랐지만 그의 안중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지금 당장 한서연을 만나야 했다. 만나서 물어야 했다. 대체 왜 그랬는지 그는 초인종을 누를 생각도 하지 않고 문을 거칠게 두드렸다. 한서연 문 열어 당장.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겁에 질린 서연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녀의 뒤로는 막 잠에서 깬 듯한 민준이가 불안한 눈으로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지우는 아이를 보자마자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다. 그는 성큼 안으로 들어서며 서연 앞 테이블에 유전자 검사 보고서를 내던졌다. 이게 뭔지 설명해봐. 서연의 시선이 서류에 닿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가 5년 동안 목숨처럼 지켜온 비밀이 이렇게 허무하게 발각되고 말았다. 왜 그랬어? 지훈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잠겨 있었다. 왜 내 아들을 숨겼지? 무슨 권리로? 그의 비난에 서연은 그동안 억눌러 왔던 울분을 터뜨렸다. 당신 아들이라고 버려진 건 나였어. 당신은 나 몰래 다른 여자랑 약혼까지 준비했잖아. 그래놓고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아버지 행세야. 약혼 다른 여자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우는 그녀의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인생에 한서연 외에 다른 여자는 단 한순간도 존재한 적이 없었다. 그날의 출장은 오직 그녀와의 미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는데 아직도 시치미를 뗄 셈이야. 당신이 태민물산 딸이랑 호텔에서 찍힌 사진. 나한테 보낸 사람은 어떡하고 당신 입으로 직접 듣는 것보다 더 잔인한 방법으로 이별을 통보해놓고 사진 난 그런 거 보낸 적 없어. 두 사람의 고성이 오갔다. 그는 배신감에 그녀는 억울함에 서로를 향해 나를 세웠다. 5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은 깊은 오해의 강이 되어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진실만을 외치고 있었고 서로의 상처를 전혀 보지 못했다. 나가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와 마주하고 있을 힘이 없었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민준이는 내 아이야. 당신은 아빠 될 자격 없어. 5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지우는 할 말을 잃었다. 서연의 눈에 서린 깊은 증오와 불신을 마주하자 그는 분노보다 더 큰 혼란에 휩싸였다. 분명 무언가 잘못되었다. 그와 그녀의 기억 사이에 거대한 거짓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주먹을 굳게 쥐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되찾아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5년 전의 진실을, 그들을 갈라놓은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야만 했다. 집무실로 돌아온 강지훈은 폭풍 같은 감정을 억누르고 냉정한 이성을 되찾으려 애썼다. 사진, 태민물산 딸, 약혼, 서연이 쏟아냈던 단어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것은 그에게 전혀 존재하지 않는 기억이었다. 그는 김 비서를 호출했다. 뭔가 잘못됐어. 누군가 5년 전에 나와 서연 씨 사이를 이간질한 게 분명해. 그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가 아닌 차가운 확신에 차 있었다. 다시 조사해. 5년 전 내가 런던으로 출장 갔던 그 열흘 동안 한서연 씨와 그녀의 아버지 주변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그리고 태민그룹의 최 회장, 그놈의 행적도 샅샅이 뒤져 단 하나의 먼지까지도 놓치지 마. 김 비서의 팀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신상조사가 아니었다. 과거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거대한 정보전이었다. 보고서는 며칠에 걸쳐 그의 책상 위로 속속 올라왔다. 첫 번째 보고서는
5년 전 서연의 아버지가 파산했던 과정에 대한 것이었다. 태민그룹의 최 회장이 어떻게 특허 소송을 빌미로 서연의 아버지를 압박하고 핵심 기술을 헐값에 빼앗으려 했는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최 회장이 JK그룹의 이름을 교묘하게 이용했다는 정황도 포착되었다. 두 번째 보고서는 서연이 받았다는 사진에 대한 것이었다. 김 비서의 팀은 당시 지훈이 묵었던 런던 호텔의 CCTV와 그가 참석했던 모든 행사의 기록을 분석했다. 마침내 그들은 한 파티에서 지훈이 태민물산의 장녀와 잠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찾아냈다. 하지만 그것은 수많은 비즈니스 파트너 중 한 명과의 의례적인 대화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누군가 그 장면만을 악의적으로 촬영하고 다른 사진들과 합성하여 서연에게 보낸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마지막 보고서, 그것은 서연이 프랑스로 떠난 이후 그녀의 향수 브랜드 플레르 드룬이 겪었던 일들에 대한 것이었다. 보고서에는 그녀의 브랜드가 성장할 만하면 어김없이 터져나왔던 악재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원료 공급 업체의 갑작스러운 파산, 핵심 조향사의 의문스러운 스카우트 제의, 그리고 현지 유통망과의 계약 파기, 이 모든 사건들의 배후에는 교묘하게 정체를 숨긴 페이퍼 컴퍼니들이 있었고, 그 회사들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자 마침내 단 하나의 이름이 드러났다. 태민그룹 최 회장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강지훈의 눈앞에서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최 회장은 5년 전 JK그룹과 서연의 아버지를 동시에 공격했다. 그는 서연의 아버지를 무너뜨려 기술을 빼앗고 동시에 교활한 이간질로 지훈과 서연의 관계를 파탄내 지훈을 정신적으로 흔들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그는 한국으로 돌아온 서연과 그녀의 아들의 존재를 알게 되자 다시 한번 그녀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다. JK그룹의 유일한 후계자가 될지도 모르는 아이와 지훈의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는 여자를 자신의 소나귀에 넣거나 혹은 제거하기 위해 강지훈의 분노는 이제 한서연이 아닌 그의 진짜 적 최 회장을 향했다. 그의 분노는 뜨거운 불꽃이 아닌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차가운 빙산과도 같았다. 그는 깨달았다. 이것은 더 이상 과거의 오해를 푸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과 서연, 그리고 자신의 아들의 목숨이 걸린 현재 진행형의 전쟁이라는 것을, 그의 임무는 이제 아들을 되찾는 것에서 가족을 지키는 것으로 바뀌어 있었다. 강지훈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전쟁이 시작되는 동안 한서연은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청담동의 한적한 곳에 자신의 브랜드 플레르 두룬의 아시아 론칭을 위한 작은 사무실을 열었다. 5년간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보는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적의 공격은 그녀가 한국 땅을 밟은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가 프랑스 본사에서 공수해 오기로 한 향수의 핵심 원료인 희귀 장미 오일 수입이 갑자기 세관에서 성분 문제를 이유로 무기한 보류되었다. 그녀가 입점 계약을 맺기로 했던 최고급 백화점에서는 갑자기 내부 사정을 이유로 계약을 재검토하겠다는 통보가 날아왔다. 이건 단순한 불운이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앞길을 막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강지훈이었다. 그날 밤 아이를 두고 벌였던 격렬한 언쟁. 혹시 그가 자신을 굴복시키고 민준이를 빼앗기 위해 이런 비열한 방법을 쓰는 것은 아닐까. 그의 재력과 권력이라면 이 모든 일을 배후에서 조종하고도 남을 터였다. 역시
그 남자는 변하지 않았어. 분노와 배신감이 다시금 그녀의 마음을 잠식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는 없었다.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그녀는 반드시 일어서야만 했다. 며칠 뒤 서연은 유치원을 마친 민준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사업 문제로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아이 앞에서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었다. 엄마, 오늘 미술 시간에 로봇 그렸어. 엄청 큰 로봇이야. 우와, 우리 민준이 그림 실력이 또 늘었겠네. 집에 가서 엄마한테 보여줄 거지? 응, 민준이가 신나서 제잘거리는 동안 서연은 문득 등 뒤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시선을 느꼈다. 무심코 뒤를 돌아보았지만 평범한 행인들 뿐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길 건너편에 정차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창문이 짙게 선팅되어 있어 안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 차가 계속해서 자신들을 향하고 있다는 불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녀는 민준이의 손을 더욱 꽉 잡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날 밤 서연은 초인종 소리에 잠에서 깼다. 늦은 시간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불안한 마음으로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대신 문 앞에 작은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발신인 정보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 상자를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어본 순간 서연은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상자를 떨어뜨렸다. 상자 안에는 예쁜 드레스를 입은 금발의 인형이 들어있었다. 그런데 그 인형의 얼굴 한쪽이 예리한 무언가에 긁힌 듯 깊게 파여 있었고 목은 부러져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쪽지 한 장 없었지만 그 인형이 의미하는 바는 명백했다. 그것은 그녀와 그녀의 아들 민준이를 향한 끔찍한 경고였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적 방해나 압박이 아니었다. 명백한 신변의 위협이었다. 보이지 않는 적의 존재가 피부로 느껴졌다. 그들은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언제든 그녀와 그녀의 아이를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과시하고 있었다. 그 순간 강지훈에 대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가 아니라면 누가 이렇게까지 하겠는가? 그는 자신의 아들을 되찾기 위해, 그녀를 한국에서 몰아내기 위해, 혹은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사람이었다. 극심한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프랑스로 도망쳐야 할까?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누구세요? 나야. 한서연, 강지훈이요. 인터폰 너머로 그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열어줘.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위험해.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나 위협이 아닌 다급함과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혼란스러웠지만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굳은 얼굴의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그녀를 지나쳐 바닥에 떨어져 있는 부서진 인형에 닿았다. 그의 얼굴이 순간 분노로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역시 놈들이 움직였군. 그는 안으로 들어서며 자신이 들고 온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당신은 이 모든 게 내 짓이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아니요. 그는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내 그녀의 앞에 펼쳐 보였다. 그 안에는 김 비서의 팀이 조사한 모든 자료가 담겨 있었다. 5년 전 그녀의 아버지를 파산시킨 태민그룹의 비리, 그녀의 프랑스 생활을 방해했던 유령 회사들의 정체,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배후에
태민그룹의 최 회장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들. 놈의 목표는 처음부터 당신과, 그리고 민준이었어. 5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지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당신과 민준이는 나와 함께 가야만 하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거대한 혼돈에 휩싸였다. 자신이 5년간 증오해온 남자가 사실은 자신과 같은 적을 두고 있었다는 말인가. 그리고 이제 와서 자신과 아들을 지켜주겠다고 그의 말을 믿어야 할까. 아니면 이것 또한 그녀를 자신의 소나귀에 넣기 위한 더 교활한 함정일까. 그녀의 혼란스러운 눈빛을 그는 묵묵히 마주보고 있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거대한 혼돈에 휩싸였다. 자신이 5년간 증오해온 남자가 사실은 자신과 같은 적을 두고 있었다는 말인가. 그리고 이제 와서 자신과 아들을 지켜주겠다고 그의 말을 믿어야 할까. 아니면 이것 또한 그녀를 자신의 소나귀에 넣기 위한 더 교활한 함정일까. 당신의 말을 어떻게 믿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를 믿지 않아도 좋아. 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이건 믿어야 할 거요. 최 회장은 당신과 민준이를 노리고 있어. 어제의 인형은 시작에 불과해. 그놈은 목표를 위해서라면 어린아이의 목숨 따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희생시킬 인간이야.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눈에는 어떤 거짓도 계산도 없었다. 오직 아들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절박함만이 담겨 있었다. 선택은 당신이 해. 이곳에서 다음번 경고가 부서진 인형보다 더 끔찍한 것이 되기를 기다리든가, 아니면 보안만큼은 대한민국 최고라고 자부하는 내 집으로 들어가든가. 나를 위해서도 당신을 위해서도 아니야. 오직 민준이를 위해서 판단해. 그의 말이 맞았다. 그녀의 자존심, 과거의 상처, 그 모든 것은 아들의 안전보다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젯밤 공포에 질려 자신에게 매달리던 민준이의 작은 몸을 떠올렸다. 그녀는 더 이상 아들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없었다. 알겠어요. 그녀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당신의 제안 받아들이죠. 오직 민준이를 위해서. 그렇게 그들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지훈의 펜트하우스는 모든 것이 최고급으로 꾸며져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공간이었다. 서연과 지훈은 한 공간에 있었지만 투명한 벽이라도 있는 것처럼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팽팽한 긴장감과 어색한 침묵만이 그들 사이를 맴돌았다. 그 침묵을 깬 것은 민준이었다. 아이는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도 잠시 거대한 집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서재에서 서류를 보고 있는 지훈을 발견하고는 망설임 없이 다가갔다. 아저씨. 그래. 아저씨는 왜 나랑 눈이 똑같이 생겼어요?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아니에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민준이는 정말 큰일 났을 거예요. 고마워요.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다. 5년 만에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의 상처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있었다. 그들의 개인적인 관계 역시 이 공동의 목표 속에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늦은 밤 모두가 퇴근한 실험실에서 단둘이 남아 결과를 기다릴 때 그들은 일 얘기 대신 다른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민준이는 나를 많이 닮았소. 지훈이 어색하게 물었다. 아니요. 서연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민준이는 당신보다 훨씬 잘생겼고 마음도 따뜻해요. 그녀의 톡 쏘는 대답에 지훈은 허탈하게 웃었다. 그거 다행이군.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지훈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서연은 당황해서 아이를 말리려 했지만 지훈이 먼저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다. 그는 서류를 내려놓고 민준이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혔다. 글쎄, 멋진 남자들은 다 눈이 이렇게 생겼나 보지. 그의 어색한 농담에 민준이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얼음 같던 펜트하우스의 공기를 조금이나마 녹여주는 듯했다. 그들의 대화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지만 그 벽의 높이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낮아지고 있었다. 외부의 위협이 그들을 한 지붕 아래로 밀어 넣었다. 그러나 어쩌면 그들을 다시 이어주고 있는 것은 서로에 대한 증오나 오해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강한 연결고리인 아이라는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 동시에, 그리고 아주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몇 주 후 그들의 첫 번째 무기가 완성되었다. 레네상스라고 이름 붙여진 새로운 안티에이징 세럼이었다. JK 바이오의 독보적인 줄기세포 기술과 오직 서연만이 아는 프랑스 고성의 희귀 장미에서 추출한 활성 성분이 결합된 시장에 없던 혁신적인 제품이었다. 그때 민준이가 그의 손에서 설명서를 뺏어 들고는 야무진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에요. 아저씨, 설명서대로 하면 안 돼요. 여기 7번 부품을 먼저 끼우고 그 다음에 12번을 연결해야 날개가 더 멋있게 움직여요. 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능숙하게 부품들을 조립하기 시작했다. JK그룹의 총수, 얼음 황제 강지우는 5살배기 아들에게 로봇 조립 과외를 받는 신세가 되었다. 제품 출시 발표회는 JK그룹의 모든 역량이 총동원된 거대한 쇼와도 같았다. 서연은 직접 단상에 올라 르네상스의 탄생 스토리를 이야기했다. 그녀는 단순히 제품의 효능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여성이 가진 본연의 아름다움을 되찾고 시간의 흐름 앞에서 당당해질 권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민준이의 알레르기 사건 이후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강지훈과 한서연. 그들은 더 이상 상처 입은 과거의 연인이나 어색한 동거인이 아니었다. 아들의 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그들은 조금씩 서로의 벽을 허물고 보이지 않는 신뢰를 쌓아가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객석 가장 앞자리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빛나는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자신의 것을 되찾고 싶은 소유욕이 아니었다. 자신이 잃어버렸던 보석이 마침내 세상 앞에서 그 눈부신 가치를 인정받는 것을 보는 듯한 벅찬 감동이었다. 그들은 함께 밤을 새워가며 전략을 짰다. 그는 거시적인 기업 정보와 자금력을 제공했고 그녀는 날카로운 분석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했다. 그들의 서로 다른 강점이 결합되자 무서운 시너지가 만들어졌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원망하는 과거의 연인이 아니었다. 공동의 적을 앞에 둔 가장 완벽한 파트너였다. 르네상스의 출시는 대성공이었다. 제품은 출시 첫날 모든 온라인 쇼핑몰에서 매진되었고 백화점 매장 앞에는 제품을 사려는 사람들로 긴 줄이 늘어섰다. 한서연 세럼은 순식간에 모든 여성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서재는 이제 그들만의 완벽한 전쟁 상황실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밤을 새우며 최 회장이라는 거대한 적의 실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최 회장이 당신의 사업을 방해하고 당신과 민준이를 위협하는 이유, 단순히 5년 전의 악연 때문만은 아닐 거요. 지훈이 거대한 스크린에 떠있는 태민그룹의 복잡한 지배 구조를 보며 말했다. 그 영감은 절대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야. 모든 행동에는 철저한 계산이 깔려 있지. 같은 시각
태민그룹의 최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 모든 광경을 불쾌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고작 향수나 만들던 계집애가 그는 코웃음을 쳤다. 강지훈이 단단히 미쳤군. 저런 애송이에게 회사의 명운을 걸다니. 그는 처음에는 르네상스의 성공을 찻잔 속의 태풍쯤으로 여겼다. 하지만 며칠 뒤 태민 코스메틱의 주력 상품 매출이 30% 이상 급락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을 때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우와, 민준이 대단하네.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나는 로봇 박사니까요. 아이는 자랑스럽게 가슴을 내밀었다. 그 모습에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다.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웃음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신제품 출시가 아니었다. 이것은 JK그룹과 강지훈이 자신의 심장부를 향해 날린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그의 오만한 자존심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났다. 분노에 찬 그는 방역을 지시했다. 하지만 그들의 방역은 이미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던 서연과 지훈의 더 큰 덫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결과만을 낳을 뿐이었다. 그럼 그의 진짜 목표는 뭘까요? 서연이 그의 옆에 서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제 작은 향수 브랜드가 태민그룹의 위협이 될 리는 없잖아요. 이건 마치 연막 같아요. 우리의 시선을 온통 저에게 쏠리게 만들고 그 뒤에서 진짜 중요한 무언가를 꾸미고 있는 듯한 느낌. 전쟁의 흐름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 수세에 몰리던 JK그룹이 이제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고 공세로 전환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서연이라는 조용한 혁명가가 있었다. 그는 제 브랜드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서연이 냉철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상처 입은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뛰어난 전략가였다. 그는 저를 이용해서 당신을 흔들려는 거예요. 5년 전처럼요. 그는 당신의 가장 큰 약점이 감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특히 저와 민준이에 관련된 르네상스의 성공은 태민그룹의 심장부에 꽂힌 비수와도 같았다. 최 회장은 자신의 주력 상품이 시장에서 무너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다. 강지훈과 그가 내세운 한서연이라는 여자의 합작품에 그는 평생 처음으로 패배의 쓴맛을 보고 있었다. 분노와 굴욕감에 그의 이성은 마비되었다. 그녀의 직감은 언제나처럼 날카로웠다. 그녀의 말에 지훈의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는 듯했다. 그는 즉시 김 비서에게 지난 몇 달간의 JK그룹 주식거래 내역 중 비정상적인 흐름을 보이는 모든 데이터를 추출하라고 지시했다. 정상적인 비즈니스 전쟁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가장 비열하고 추악한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관리해온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리는 것으로 유명한 인터넷 언론사와 접촉했다. 한서연이라는 여자, 그녀의 과거를 샅샅이 뒤져 특히 5년 전 파산한 그녀의 아버지에 대한 것, 어떻게든 흠집을 내서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려. 그날 이후 로봇 조립은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놀이가 되었다. 지훈은 아들에게서 복잡한 세상을 잠시 잊고 순수한 즐거움을 느끼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서연은 늦은 밤 거실에서 머리를 맞대고 로봇을 조립하는 두 남자의 뒷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짓는 날이 많아졌다. 며칠 후 인터넷을 중심으로 추악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단독 JK그룹 신데렐라 한서연. 그녀의 아버지는 희대의 사기꾼. 심층 취재. 5년 전 파산한 연구소. 비윤리적 임상실험 정황 포착. JK그룹은 알고 있었나? 결과는 몇 시간 만에 나왔다. 세상에. 지훈은 스크린에 떠있는 분석 결과를 보며 낮은 탄식을 내뱉었다.
무슨 일이에요? 기사들은 교묘하게 진실과 거짓을 뒤섞었다. 서연의 아버지가 파산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기사는 그 원인이 그의 비윤리적인 연구개발 때문이었던 것처럼 몰아갔다. 그리고 강지훈이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단지 그녀와의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그녀를 비호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그것은 한서연의 명예뿐만 아니라 JK그룹의 도덕성까지 함께 공격하는 치명적인 독화살이었다. 늦은 밤, 지쳐서 잠시 소팔기된 서연의 어깨 위로 지훈이 말없이 담요를 덮어주었다. 서연은 잠든 척 눈을 감았지만 그의 조용한 배려에 심장이 작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얼어붙었던 관계에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온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서연은 자신의 아버지가 죽어서까지 탐욕스러운 자들의 진흙탕 싸움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고통과 분노를 느꼈다. 강지훈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최 회장이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 니린을 건드렸다. 그가 진흙탕 싸움을 원한다면 기꺼이 그 안으로 들어가 주지. 지훈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하지만 싸움의 끝에 진흙 속에 파묻히는 것은 그놈이 될 거야. 초회 회장이 지난 6개월간 케이맨 제도에 있는 유령 펀드들을 통해 우리 회사 주식을 엄청나게 사들였소. 지훈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지금까지 그가 확보한 지분이 최소 15%에 달해. 이 정도면 적대적 M&A를 시도하고도 남아 그는 즉시 JK그룹의 이름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김 비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회장님, 너무 위험한 도박입니다. 5년 전의 일을 다시 꺼내는 것은 그들의 관계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민준이의 땅콩 알레르기 사건이었다. 주말 오후 지훈은 처음으로 가족 나들이라는 것을 제안했다. 그는 경호원들을 멀리 떨어뜨려 놓고 평범한 아빠처럼 민준이의 손을 잡고 수족관을 구경했다. 서연은 조금 어색했지만 아들의 신난 모습을 보며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이젠 피할 수 없어. 김 비서. 지훈이 그의 말을 잘랐다. 거짓으로 진실을 덮을 수는 없는 법이야. 이제는 모든 것을 세상에 밝혀야 할 때가 왔어. 마침내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최 회장이 서연과 민준이를 공격했던 진짜 이유. 그것은 복수나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교란 작전이었다. 그는 서연과 민준이라는 강지훈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공격하여 그를 감정적으로 흔들고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가 아들과 아내를 지키는데 정신이 팔린 사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JK그룹의 심장을 향해 칼을 꽂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기자회견장, 수백 명의 기자들이 JK그룹의 총수가 어떤 변명을 늘어놓을지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은 약속대로 기자회견장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아주지는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었다. 초회 회장의 약점을 파고들어야죠. 서연은 자신이 프랑스에서부터 조사해온 자료들을 노트북 화면에 띄웠다. 태민그룹은 최근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재무 구조가 매우 불안정해요. 특히 그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 송도 스마트밸리 프로젝트,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었지만 아직 성과는 미미하죠. 만약 이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긴다면 태민그룹 전체가 흔들릴 겁니다. 강지훈이 단상에 올랐다. 그는 준비된 원고 없이 오직 자신의 기억과 진심에 의지하여 입을 열었다. 오늘 저는 지난 5년간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러 왔던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5년 전
태민그룹의 최 회장이 어떻게 서연의 아버지를 파산시키고 동시에 JK그룹을 위기로 몰아넣었는지에 대해 담담하게 설명했다. 그가 당신을 미끼로 쓴 거군요. 서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렸다. 아니, 지훈이 고개를 저었다. 그는 당신을 미끼로 쓴 게 아니야. 그는 우리를 미끼로 쓴 거요. 그는 우리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는 당신과 나의 관계가 JK그룹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폭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그 폭탄의 뇌관을 그가 직접 누르려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는 마침내 가장 어려운 고백을 시작했다. 저는 당시 제 회사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객석에 앉은 서연에게로 향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도움을 청하는 그녀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제 눈앞의 전쟁을 치르느라 그녀가 겪고 있는 더 큰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제국의 왕좌는 지켰을지 모르지만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문제는 수족관을 나온 뒤 간식을 먹을 때 발생했다. 민준이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고 졸랐고 지훈은 아무 생각 없이 견과류가 뿌려진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사주었다. 안 돼, 민준이 땅콩 알레. 서연의 외침이 끝나기도 전에 아이는 이미 아이스크림을 한 입 베어 문 후였다.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한서연 씨와 그녀의 돌아가신 아버님께 저의 비겁함과 어리석음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허리를 숙여 깊이 고개를 숙였다. 기자회견장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재계의 얼음 황제가 한 여자를 향해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 그 어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순간이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것은 더 이상 서연 개인의 복수나 지훈의 과거사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JK그룹의 생존이 걸린 전면전이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서연의 눈빛이 결의로 빛났다. 그가 우리를 이용했다면 우리도 그의 계획을 역이용해야죠.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5년간 그녀의 가슴 속에 박혀있던 차가운 얼음 같은 응어리가 그의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요새가 되었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는 완벽하게 안전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과거의 상처와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다. 하지만 그 차가운 공기는 민준이라는 작은 태양 덕분에 조금씩 온기를 찾아가고 있었다. 서울의 심장. 인천국제공항은 언제나처럼 분주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의 물결, 각기 다른 언어로 된 안내방송, 그리고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쉴 새 없이 뜨고 내리는 비행기들. 5년 만에 고국 땅을 밟은 한서연에게 그 모든 풍경은 낯설면서도 아찔하게 익숙했다. 방법이 있어. 그것은 완벽한 방역이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기도 전에 검찰이 태민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속보가 터져나왔다. 최 회장이 파놓은 진흙탕은 오히려 그 자신을 삼키는 거대한 늪이 되어버렸다. 불과 몇 분 만에 아이의 얼굴이 붉게 부어오르기 시작했고 아이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민준아 정신 차려. 서연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뒤로 한 채 지훈은 서연에게로 걸어왔다. 그는 수많은 카메라와 사람들 앞이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의 앞에 섰다. 이제 믿어주겠소. 그는 우리가 수비에만 급급할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그의 M&A 시도를 막기 위해 모든 자금을 동원할 거라고 예상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 예상을 깨고 역으로 그의 심장부를 공격한다면 그녀는 화면에 태민그룹의 주력 사업인 태민 코스메틱의 자료를 띄웠다. 최 회장의 자존심이자 태민그룹의 가장 큰 돈줄이죠. 만약 태민 코스메틱이 흔들린다면 그는 JK그룹을 공격할 자금줄을 잃게 될 겁니다. 서연은 대답 대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5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고 돌아 그들의 마음은 마침내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다. 전쟁은 끝났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시간만이 남아있었다. 그날 밤부터 펜트하우스의 서재는 거대한 전쟁 상황실로 변했다. 서연과 지훈, 두 사람은 마침내 공동의 적을 앞에 두고 마주 앉았다. 최 회장의 진짜 목표는 뭘까?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단순히 당신을 괴롭히는 게 목적은 아닐 텐데. 폭풍이 지나가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주주총회에서의 극적인 사건 이후 JK그룹과 강지훈 그리고 한서연과 숨겨진 아들의 이야기는 연일 대한민국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태민그룹의 최 회장과 그 일파는 주가 조작, 횡령, 배임 등 10여 개가 넘는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그들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탐욕의 성은 하룻밤 사이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어떻게 JK그룹의 주가는 잠시 출렁였지만 강지훈 회장의 단호한 리더십과 부패 세력을 척결했다는 긍정적 이미지가 부각되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높은 신뢰를 얻으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바로 그 순간 강지훈은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이 그를 지배했다. 그는 아이의 상태를 재빨리 살피고는 헬실9에 전화하는 서연을 제지했다. 시간 없어. 그는 아이를 안아들고 번개처럼 주차장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대기하고 있던 김 비서에게 소리쳤다.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 5분 안에 도착해.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소아 알레르기 전문의 김성진 박사, 당장 병원으로 오시라고 해. 내 이름으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외부의 적들은 모두 사라졌고 세상의 소음도 점차 잦아들었다. 이제 남은 것은 폭풍의 한가운데를 함께 통과해온 두 사람의 상처와 그들이 되찾아야 할 시간들이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제품을 만들면 돼요. 서연의 제안은 대담했다. JK그룹은 최고의 바이오 기술과 유통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시장의 트렌드를 읽는 눈과 세상에 없던 향을 만드는 기술이 있죠. 우리가 힘을 합친다면 몇 달 안에 태민 코스메틱의 주력 상품을 위협할 만한 혁신적인 신제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날 밤 민준이가 잠든 펜트하우스의 거실은 유난히 고요했다.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두 사람은 창밖 대신 서로를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먼저 입을 연 것은 지훈이었다. 그들의 관계를 변화시킨 것은 다름 아닌 로봇 장난감이었다. 지훈은 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비서를 시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로봇 장난감을 사들였다. 서재의 한쪽 벽면이 거대한 장난감 가게처럼 변할 정도였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잠시 외출한 사이 지훈은 처음으로 민준과 단둘이 남겨졌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민준이가 그의 옷소매를 잡아 끌었다. 아저씨, 이거 조립해 주세요. 아이가 내민 것은 수백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변신 로봇이었다. 미안하다는 말부터 해야겠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솔했다. 그때 5년 전에 내가 조금 더 강하고 지혜로웠다면 내 주변의 어둠으로부터 너를 지켜주지 못했던 거, 너 혼자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게 만든 거, 정말 미안하다. 그것은 변명이 아니었다. 자신의 과오와 무력함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였다. 그것은 미친 생각처럼 들렸다. 하지만 동시에 지독할 정도로 매력적인 계획이었다. 지우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천재의 자신감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결심했다. 좋소. 당신의 계획에 JK그룹의 모든 것을 걸지.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사과는 내가 해야 해요. 당신을 믿지 못했던 거, 그리고 민준이를 당신에게서 5년 동안이나 숨겼던 거. 나 역시 두려움과 원망에 눈이 멀어 어리석은 선택을 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제국의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자의 절대적인 권위가 담겨 있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 그는 쓰러진 아이의 기도를 확보하고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아이를 잡은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 떨림 속에서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한 남자의 처절한 공포를 보았다. 마침내 그들은 어떤 비난도 원망도 섞지 않은 채 서로의 진심을 마주했다. 그들은 잃어버린 5년의 시간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은 파리에서 홀로 민준이를 낳고 기르며 겪었던 외로움과 고난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꿈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야 했는지에 대해 담담히 털어놓았다. 지우는 그녀가 떠난 뒤 성공의 정점에서조차 채워지지 않았던 공허함과 매일 밤 자신을 괴롭혔던 자책감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의 위험한 동맹은 이제 JK그룹의 운명을 건 거대한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상처를 헤집는 것이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부드럽게 보듬고 오랜 시간 골랐던 고름을 짜내는 치유의 과정이었다. 긴 이야기가 끝났을 때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표정은 더없이 평온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을 올감했던 오해와 증오의 사슬이 마침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분석은 날카로웠다. 지우는 그녀의 통찰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좋소. 송도 프로젝트를 흔들 방법을 찾아보지.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앞에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서연아. 그가 오랜만에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이미 5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했어. 단 하루도, 아니, 단 1분 1초도 더 이상 낭비하고 싶지 않아. 그의 깊은 눈동자가 오롯이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그 안에는 세상 그 어떤 남자도 보여주지 못했던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JK그룹의 심장부인 바이오 연구소는 전례 없는 활기로 넘쳐났다. 강지호는 그룹의 명운을 건 프로젝트를 진행하듯 회사의 모든 자원과 인력을 한서연이라는 새로운 지휘관 아래 총동원했다. 서연은 더 이상 외부의 조력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JK그룹의 비밀 병기이자 방역의 선봉장이었다. 나와 함께 있어줘. 여기서, 우리 집에서, 민준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가족이 되줘. 다행히 병원에 신속하게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받은 민준이는 금방 안정을 되찾았다. 의사는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다며 지훈의 빠른 판단력을 칭찬했다. 병실 침대에서
새근새근 잠든 아들의 모습을 보며 두 사람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화려한 보석이나 거창한 약속이 아니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세상 그 어떤 프로포즈보다 더 가슴 벅찬 고백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활짝 웃었다. 민준이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엄마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야 겨우 아빠를 찾았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아빠를 빼앗아 가겠어요. 처음에 연구소의 엘리트 연구원들은 갑자기 나타난 이 조향사를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자신들의 전문 분야에 향수나 만드는 여자가 뭘 안다고 생각했다. 한서연 고문님, 연구소장이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저희는 지금 세포 단위의 항노화 물질을 연구하는 중입니다. 향기로운 꽃향기와는 좀 거리가 있는 세계라서요. 그녀의 대답에 지우는 안도감과 기쁨이 뒤섞인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5년이라는 긴 겨울을 지나 마침내 그들의 심장에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지우는 난생 처음으로 당황했다. 수천억 원짜리 M&A 계약서보다 눈앞의 작은 로봇 설계도가 더 복잡하고 어려워 보였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지? 그는 헛기침을 하며 설명서를 들여다보았지만 머릿속은 하얘질 뿐이었다. 1년 후, 하지만 서연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제가 아는 한 최고의 향기는 최고의 원료에서 나옵니다. 박사님, 그리고 최고의 원료는 자연이 가진 수만 가지 분자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되죠. 그녀는 자신이 직접 분석한 태민 코스메틱 주력 상품의 화학 성분 구조도를 스크린에 띄웠다. 이것이 우리의 적입니다. 값싼 화학 성분으로 그럴듯한 효과를 내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피부에 유해한 물질들이죠. 우리는 이것을 이겨야 합니다. 기술로. 그리고 진심으로. 서울 근교의 한적한 전원주택, 넓은 잔디밭 위로 따스한 가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더 이상 얼음 황제가 아닌 강지우는 편안한 니트 차림으로 잔디밭 위에서 6살이 된 아들 민준이와 함께 축구공을 차고 있었다. 아빠 이쪽으로 패스 민준이가 외치자 지우는 일부러 헛발질을 하며 우스꽝스럽게 넘어졌다. 아이의 수정처럼 맑은 웃음소리가 정원 가득 울려 퍼졌다. 미안하오. 지훈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내가 아비 될 자격이 없어. 내 아들이 땅콩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으니.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담겨 있었다. 그 모습을 테라스에 흔들의자에 앉아있던 한수연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향수 브랜드 플레르트 루는 JK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고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꿈과 사랑, 그리고 가족을 모두 얻었다. 그녀는 연구원들과 함께 며칠 밤낮으로 실험실에서 살다시피 했다. 그녀는 단순히 향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JK바이오가 가진 최고의 피부 재생 기술과 그녀만이 아는 희귀식물들의 천연 추출물을 결합하는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었다. 그녀의 해박한 식물학적 지식과 분자 단위로 향을 분석하고 재조합하는 그녀의 천재성에 연구원들은 점차 혀를 내두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녀를 진정한 리더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지훈이 잔디밭에 누운 채 테라스에 있는 그녀를 향해 손짓했다. 서연은 미소와 함께 그들에게로 걸어갔다. 지훈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아 자신의 옆에 앉혔고 민준이는 두 사람의 다리 사이로 파고들어 아빠와 엄마를 꼭 껴안았다.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함께 파란 가을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말에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우리는 더 이상 수비만 할 수 없어요. 놈이 다음 공격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공격해야 합니다. 어떻게 서연의 머리카락에서는 그녀가 새로 만든 따스한 햇살과 흙내음 그리고 행복한 웃음소리를 닮은 향기가 났다. 지우는 그 향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5년 전 잃어버렸던 그리고 5년 동안 미치도록 그리워했던 바로 그 향기였다. 강지우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조용한 관찰자처럼 지켜보았다. 하얀 가운을 입고 진지한 얼굴로 현미경을 들여다보거나 연구원들과 열띤 토론을 벌이는 그녀의 모습은 그가 알던 과거의 서연이 아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처음 사랑에 빠졌던 자신의 꿈을 향해 열정적으로 빛나던 바로 그 모습이기도 했다. 기나긴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이토록 눈부신 아침이 찾아왔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제 함께 맞이할 수많은 평범하고 아름다운 아침들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오늘 저는 태민그룹의 최 회장이 저지른 또 다른 범죄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강지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정의를 집행하려는 자의 단호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의 뒤편 스크린에 최 회장이 서연의 아버지를 협박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과 그의 비자금 흐름, 그리고 특허 사기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